초소형 카메라 있잖아요. 초소형 카메라인데, 현재는 지금 그 렌즈 방식으로도 초소형 카메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걸로 대체를 하는 거죠. 작은 것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전류를 공급해 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현재는 그냥 배터리 체제로 가야죠. 작은 배터리를 탑재하고 무선 송수신, 무선 전기 전파로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로 해서 하나는 전화번호 방식으로 해서 송수신 해줍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제 수없이 많을 때 거리가 멀어도 전체에서 중앙 통제 무선 통제 장치에서 이렇게 그 이제 제 방식은 이제 그 하나의 수많은 작은 무선 통신 기기가 있어요. 이렇게 이 중앙 통제 장치 안에 그걸 통해 무선으로 각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가 좀 떨어지거나 또 다른 방식은 이 약간 큰 거를 거기다 둬가지고 얘를 통해서 전파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얘를 통해서 전파를 송신하고 이게 중간에 얘가 이렇게 그 중간에 기점이 되는 거죠. 중간에 기점이 돼가지고 신호를 모아서 나한테 한꺼번에 송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방식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아주 작은 미니 초소형 카메라처럼 렌즈 방식으로 된 향후에는 이제 레이더 소자 방식으로 해서 제 방식의 그 하나의 그 여러 개의 큰 안테나 구조보다는 아주 작고 미니 사이즈라도 100개, 1000개 수많은 전파를 쏠 수 있는 미니 안테나 구조를 넣어가지고 휴대폰 안에도 들어가잖아요. 휴대폰 안에 들어가서 그걸로 이제 앞으로 전파를 쏴가지고 영상 촬영하는 식으로도 같이 갈 것이다. 뭐 거리도 계산해야 되니까요. 거리도 계산하고 이제 그 휴대폰 안에는 앞뒤로 이렇게 이런 것이 동시에 달려 있어가지고 렌즈 방식이 앞뒤로 동시에 달려서 동시에 촬영하는 구조.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하나의 그 CCTV에 하나의 렌즈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여러 각도를 촬영할 수 있는 작은 렌즈가 있고 이것이 돌아갈 수도 있고 이것이 돌아가는 구조가 아니라 그걸 렌즈가 안에서 돌아가는 구조가 있을 수 있다. 또는 돌아가는 구조가 아니더라도 사방을 동시에 여러 각도를 촬영하고 이 뒷부분에도 촬영할 수 있다. 360도 촬영도 가능하다. 위아래도 촬영. 비행체에서는 이거 쓰시면 제 기술 구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 5번 카메라, 6번 카메라, 7번 카메라, 방송국 카메라 이렇게 방송국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해서 이거를 신호를 받아가지고 노트북 같은 데는 이렇게 화면에서 스크린에서 화상 대칭 방식으로 이렇게 각 카메라에 들어온 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CCTV도 그렇게 만들 수 있고 블랙박스도 이런 렌즈에 작은 렌즈들이 있어서 옆을 같이 커버해서 촬영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빛을 모으기 위해서 그 안에 서로 어떤 금속으로 돼가지고 서로 안으로 오목하게 원형이든 뭐 타원이 되든 오목하게 홈을 파서 그 빛을 모으는 장치를 쓸 수도 있습니다. 거기 뭐 약간 볼록한 것도 몇 개 넣어줄 수 있고 이 안에도 그런 것이 들어갈 수 있어요. 조명 부분이든 이제 레이저 가공기든 레이저 공격기든 아니면 EUV 장치든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서 빛을 모아주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해요. 빛이 많이 들어와야지 촬영을 할 수 있죠. 사진기에도 역시 마찬가지. 사진기도 이렇게 하나의 렌즈가 아니라 여러 개의 렌즈를 이렇게 탑재를 해서 여러 개의 렌즈를 탑재해서 동시에 찍어주는 그런 구조. 또는 원하지 않으면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뭐 여기서 이렇게 뭐 스마트폰이 되든 작동기기에서 1번 카메라만 작동해서 찍을 수도 있고 뭐 스마트폰이라 그러면 이 안에 이제 이런 카메라가 있고 안에 여러 개의 작은 카메라가 렌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지 않은 1번 카메라를 찍을 것인가 2번 카메라 전체를 다 찍을 것인가 이 구도를 또는 앞뒤로 찍을 것인가를 앞뒤로 찍는 그 카메라는 제 방식이라죠. 휴대폰에 들어가면 제 방식이라고 찍어가지고 왜냐면 블랙박스도 앞뒤로 찍을 수 있으니까 앞뒤로 찍을 수 있는 현재 있는 블랙박스 자체가 이제 옆을 찍는 게 있는데 좀 불편하죠. 이렇게 쭉 돌려야 되거나 그런 필요 없이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저는 사이드 미러 같은데 실제로 실내를 촬영할 수도 있어요. 실내를 촬영할 수도 있는 방식인데 동시에 찍어주는 앞뒤
그 다음에 좌우를 동시에 찍어서 하나의 화면 스크린에 표시해주는 그런 블랙박스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블랙박스는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카메라 가지고 화면을 분할해서 전면은 앞으로 이렇게 표시해주고 측면은 이렇게 옆으로 표시해주고 뒷면은 또 그 아래 표시해주고 이렇게 동시에 볼 수 있거나 클릭을 하면 하나가 전체 화면 그 앞에 화면만 전체를 볼 수 있게 이런 기능이 달려있는 블랙박스입니다. 이거는 현재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거를 실내까지 촬영을 하면서 양옆을 볼 수 있는 이런 기술 구조하고 사이드 미러에 아예 이렇게 렌즈를 둬가지고 작은 렌즈 방식으로 둬가지고 초소형 카메라겠죠. 넣어가지고 거기서 사이드를 같이 넓게 그 사이드는 좀 더 각도를 넓게 해서 실내를 촬영하지 않고 실내에 대해서 자기 프라이버시 원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유선이나 무선을 통해서 이 블랙박스에 연결돼 가지고 차량 그 앞뒤와 좌우를 동시에 표시해 줄 수 있는 이런 블랙박스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블랙박스인데 경찰차처럼 마이크 스피커 구조가 있고 스피커 안에 여러 개의 미니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서 조그만 소리에도 확산이 되는 이런 스피커 구조를 가지시면 이것도 이제 휴대폰 안에 스피커 안에 작은 미니 그 스피커가 있어서 소리를 확산해주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휴대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휴대폰 안에 뭐 동시에 뭐 이렇게 그 제가 그 리튬이온 배터리처럼 해서 충전 구조 부분에 그리고 이게 수십 개의 전파리라든지 다수의 여러 개의 전파를 송신하고 수신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진 스마트폰, 이런 하나의 전파만이 아니라 다수의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는 이런 휴대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방송국 채널처럼 보다 이렇게 전파를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비밀번호 방식 또는 어떤 뭐랄까 전화번호 부여 인식 코드 방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는 서로 멀리 갑니다. 멀리 가고 신호가 뚜렷하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훨씬 더 좋은 방식입니다. 이렇게 A사 레이더에서 쓸 수 있는 기술인데 이거를 스마트폰으로 들어오게 레이더 소자 방식으로 해서 전파를 송수신하는 안테나 구조를 미니 안테나 구조를 가지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많은 여러 개에서 수십 개까지도 방송 채널을 틀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채널 방식으로 해서 서로 송수신 구조를 많이 만드는 구조,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런 전파 발생 장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미니 사이즈로 제 라우터 방식으로 해서 여러 개 미니 사이즈 여러 개 들어가 있고 그것을 중앙사령부에 보고하듯이 그것을 총괄하는 큰 라우터 방식으로 해서 무선 통신기기가 안에 또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총괄하는 게 두 개일 수도 있고 그것이 3단계로 거쳐서 1선부대, 중간사령부, 최종사령부 이렇게 구조도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회사의 필요를 따라서 2단계로 하시든지 그냥 1단계로 하시든지 뭐 여러 많은 미니 무선 통신기기가 들어가서 신호를 분할해서 처리해주는 이런 기술을 가진 제가 라우터에서도 이 얘기했었고 라우터 기술 그다음에 모든 통신기기는 이 기술 구조를 가진다고 제가 얘기했죠. 유선 통신기기, 무선 통신 그 안에 새끼쳐갖고 많은 신호를 담당해 줄 수 있다. 라우터 기술과 무선 통신기기에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휴대폰 안에 충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콘센트 방식으로 해서 전원 공급기가 있고 휴대폰의 배터리를 여러 개로 사실상 분할해 가지고 한꺼번에 동시에 송수신해 갖고 충전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다. 출력을 할 때 직렬로 하나만 아니라 배터리 2개에서 나오듯이 2개에서 나오면 좀 더 세겠죠. 3개에서 나오면 좀 더 많은 양을 공급, 4개에서 나오면 많은 이걸로 해가지고 전류량을 따라서 여러 개의 배터리에서 미니에서 전류를 받아들여서 그때마다 이건 이제 직렬과 병렬 방식을 공존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그 병렬식으로 했는데 병렬 방식은 과학적인 사기라고 얘기했죠.
수용 구조가 전선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두 군데에서 들어오더라도 전력의 정체 상태 때문에 100밖에 이게 100이라고 수용 구조라 100이 이 하나의 배터리에서 100이 들어오는데 일렬로 쭉 와도 100밖에 안 들어와요. 그럼 수용 구조를 두 개로 누르면 200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배터리에서 100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200이 들어오고 3개에서 들어오면 300이 들어오고 4개에서 들어오면 400이 들어오고 수용 구조를 넓혀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다 모터에서도 이 기술이 들어갑니다. 수용 구조 하나의 로맥스 4.0이다 그러면 모터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받아들이는 수용 구조를 하나, 둘, 셋, 넷, 5개로 똑같은 굵기라고 해서 늘리거나 또는 하나, 둘, 셋, 넷 서로 5개인데 서로 틀린 굵기가 서로 틀린 구리선이 들어가서 충분히 어디서 많은 전류를 많이 공급을 해주더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모터선, 모터 바로하고 연결되는 선이죠. 이런 수용 구조를 만드시는 모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수용 그 직렬과 병렬 방식으로 모터에서 선을 받아들이겠죠. 이 직렬과 병렬 방식의 이 부분은 그 어디서 사용되냐면 전기차, 현기차에서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뭐 변기차 뭐 전 세계 모든 부품에 다 들어갈 겁니다. 모든 전기가 들어간 변속기를 없애버리면 돈이 얼마나 많이 절약됩니까? 전류량을 이렇게 통제를 해가지고 전류량을 적게 공급하면 적게 들어가고 회전축이 자동차 많이 공급 많이 주니까 전류량을 통제해서 그냥 하고 변속기 없애버리자 하는 아이디어죠. 이게 매우 획기적인 아이디어예요. 이것은 아마 로봇팔 같은데 무게를 틀리게 해가지고 뭐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하거나 아니면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가지고 전류량을 통제해서 가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 그것이 이제 중앙에서 통제를 하든지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서 가든지 전선의 가닥을 똑같은 굵기라고 했을 때 하나의 로맥 4.0이라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두께를 서로 절연 구조로 가지면 안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러면 전류만 충분히 오면 이렇게 수용 구조만 있으면 전류량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강한 파워를 나타내는 거. 자동차 같으면 굉장히 강한 고속이 되겠죠. 고속 주행이 가능하게 돼요. 그러면 그 전류량을 2개 정도로 다시 줄이게 되면 전류량을 다른 데서 병렬 방식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속도를 높일 때 1단으로 그냥 갈 때는 이렇게 이런 식 하나에서 나오고 2단으로 갈 때는 2개에서 나오고 3단 할 때는 3개에서 나오고 4단으로 갈 때는 4개에서 나온다면 전류량이 각각 틀려지는 거겠죠. 이런 방식의 병렬 방식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직렬과 병렬을 같이 쓰는 구조. 이것은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하는데 이것이 모든 로봇 분야에도 똑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뭐 굴삭기나 중장비에도 들어가기도 가전제품에도 들어가고 선풍기에도 들어갑니다. 선풍기도 기어 없애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고 드론 비행체에도 들어가고 뭐 배에도 들어가고 안 들어갈 데가 하나도 없어요. 모터에도 들어가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기계 구조 컴퓨터에도 들어갑니다. 전원 공급 장치로서 수용 구조를 의미를 하는 이게 어디에 들어가? 반도체에도 들어갑니다. 반도체에도 이 방식이 들어갑니다. 반도체에도 이 방식을 써야만 합니다. 수용 구조를 넓혀주는 거예요. 신호가 들어오는 수용 구조를 넓혀주거나 전기가 들어오는 수용 구조를 넓혀줘서 전류를 한꺼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구조를 만들어서 전류가 빠른 시간에 충전될 수 있게 하는 구조 그런 걸 의미를 하는 거겠죠. 전기 충전에 있어서는 이 콘센트 방식으로 이렇게 휴대폰이든 어디든 여기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충전을 해주는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방전에 있어서는 직렬과 병렬을 같이 써서 1단으로 할 때 하나, 2단으로 할 때 둘, 3단, 3단으로 할 때 4단으로 할 때 4개를 합쳐서 그러면 이 전선이 수용 구조가 4개, 5개, 6개 많이 널널하면 그렇죠. 강력한 전류라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죠. 이 방식이 제일 낫다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전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구조를 두껍게 만들어주고 이 부분을 두껍게 해서 모든 전류를 강한 전류라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게 중요해요. 모터에는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들어가거나 굵기가 똑같은 구리선이 들어가더라도 내부안에 여기서 전류를 전기를 증폭시켜줄 목적으로 중간에 두터운 부분이 들어가서 약간 구리선으로 콘덴서를 만들거나 구리선으로 배터리, 전봇대를 만드는 방식으로 해서 중간에 이렇게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서 대남 매듭 구조죠. 일종의 그걸 통해서 돌리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동그랗든 네모나든 게 무슨 소용이 상관이야. 두터운 부분이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서로 두께가 틀린 연구자석 이 부분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력량을 통제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휘발유나 뭐 아니면 경유, 가스도 됩니다. 도시가스도 되고 이렇게 해서 전력 그 연료량을 통제를 해서 이렇게 수소도 되고 수소도 됩니다. 비행체에서도 쓸 수 있고 자동차에서도 쓸 수 있고 연료량을 통제해 갖고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화목연료라 그러면 펠럿을 적게 넣으면 많이 타느냐 적게 넣으면 많이 탄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연료량을 휘발유를 통해서 중앙 통제 장치에 계속 이렇게 연료 분배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가스는 가스 분배 장치 거기서 통제해서 노즐을 틀리게 해서 노즐을 틀리게 하든 연료의 양을 어쨌든 간에 틀리게 해서 그 속도를 조절하시면 그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수소와 산소가 불안가스잖아요. 그러면 2대 1인데 원래는 그거를 수소와 산소 만나기만 싸우니까 폭발하니까 그것을 따로따로 보관을 했다가 수소도 탱크를 여러 개의 격벽 장치 안에 여러 개를 수소 탱크를 나누고 수소를 순도를 일단 수출을 해서 연료를 공급받아 가지고 온도를 높여준다. 이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이 있으면 제 기술 구조라 했죠. 산소도 온도를 높여준다. 또는 그것을 수소 산소를 서로 결합해주는 그런 구조. 서로 그것을 만나기만 싸우니까 즉시 결합을 해가지고 가스 분배기에서 결합시켜서 균일하게 섞어준 다음에 그것을 각 연소실로 보내준다. 이런 구조를 가지면 이제 브라운가스가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브라운가스를 쓸 수 있는 되게 매우 단순하면서도 획기적인 기술들, 브라운가스를 쓸 수 있죠. 네, 그것은 쓸 수 있습니다. 또는 드론이다. 어디 자동차다 그러면 압축 공기를 블레이드를 없애버리고 비행체에서 블레이드를 없애버리면 매우 기술 구조가 단순해지죠. 압축 공기를 여러 군데서 받아들여서 압축 공기로 통해서 공기 배분기를 만들어서 유압식이 됐든 어쨌든 각 연소실에 배분해주는 구조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드론 같은 데나 비행체다 그러면 연소하는 방식으로 불꽃을 연소해서 점화해서 가는 방식을 앞, 뒤, 위, 아래로 놓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 양 옆에도 놓을 수 있고 이것을 수직 이착륙 할 때는 그냥 땅을 이렇게 태워도 괜찮다면 밑에서 그냥 해서 수직 이착륙 할 수도 있지만 양 사이드 사선으로 이렇게 분사해 주는 이런 구조가 있는데 사선으로 분사의 이 구조는 제 특유의 구조입니다. 분사 구조가 그것을 비행체가 무게가 지금 밑으로 내리잖아요. 브레이크 역할을 하니까 감속 구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사선으로 분사를 해주면 위로 띄워주는 양력과 앞으로 나가는 추력으로 인해서 미끄러지듯이 나가게 하는 이런 분사 구조를 가지면 제 기술 구조다. 그것을 사방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앞뒤전으로 딱 배치해 놓으면 그걸 가지고 땅을 태우지 않고도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다. 이 기술도 제 기술 구조다. 프로펠러도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가 들어갈 수 있으며 그걸로 앞뒤 위 아래 양 옆에도 다룰 수 있다. 똑같이 사선으로 이렇게 프로펠러를 돌릴 수 있으며 잠수함도 될 수 있고 비행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안에다가 이렇게 그 매립 구조 안에다가 이렇게 프로펠러가 보이지 않게 매립 구조를 만들 수도 있다. 그걸로 수직이 착륙도 가능하다. 이것도 앞뒤 위 아래로 사방으로 엔진을 이렇게 배치하거나 이렇게 엔진과 연소실을 배치하거나 프로펠러 배치해서 사방으로 움직일 수 있게 앞뒤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게 이런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제 방식의 이제 방식이면 된다는 거죠. 모터 방식, 제 방식의 파동을 일으켜주는 전기선 구조라면 가능합니다. 파동을 일으켜주는 전기선 구조는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적인 방식입니다. 로맥스 4.0 이야기죠. 로맥스 4.0을 2개, 3개, 4개, 5개로 움직여주면 이게 전기가 파동식으로 움직입니다. 얘가 가시죠?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그 다음에 그것도 모터에 감아 놓을 때는 똑같은 구리선이라 할지라도 중간에 그렇죠. 대남 매듭구처럼 두터운 부분을 동그랗거나 네모나고 뭐가 됐든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면 그것이 전력이 축적되어 증폭됨으로 더 강력하게 회전한다. 그 다음에 이거를 더 강력한 방식은 그렇죠. 하나의 전기선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 똑같은 굵기의 로맥스 4.0이라면 전기선 구조를 가졌다. 그러면 이거를 증폭시켜주는 거예요.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으로 바꿔주면 펄스 방식으로 바뀝니다. 모터에도 똑같이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으로 감아놓으면
그것도 중폭 구조는. 그게도 이제 대남 매듭 구조처럼 해서 약간 두터운 분을 넣어주면 더 강력한 방식으로 바뀝니다. 열에 그 모터가 열에 타지 않도록 가장 약한 그 구리선도 좀 두꺼워야 되겠죠. 그 안에 또 연구 자석은 서로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들이 여러 겹으로 들어갑니다. 왜 한 겹으로 안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야지 더 강력하니까.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게. 또는 사이즈가 틀린 것도 들어갈 수 있다. 대중소로 해가지고 이런 기술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선 구조에 있어서 그렇죠. 전기선 그 안에 전력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기술들이 휴대폰 안에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휴대폰 안에도 들어간다. 이 기술은 이제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휴대폰 안에 신호를 다중 입출력, 그 신호가 됐든 전기든 다중 입출력 구조를 가진 신호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전기를 저장한다거나 콘센트 방식으로 전원 방식으로 배터리를 현재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8개 나누면 그렇지? 순식간에 충전이 이루어질 수 있죠. 방전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면 엄청 빠르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다중 입력과 출력을 여러 개로 해준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렬과 병렬, 그때 전기 쓸 때마다 틀리게 전기를 뽑아서 이 방식이 반도체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 방식 쓰시면 제 방식입니다. 모든 반도체와 휴대폰 안에서도 들어갑니다. 전원 공급 장치에 전원을 공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기 충전 방식의 또 다른 방식으로는 이렇게 말고 피레침 구조입니다. 피레침을 넣고 미안해 서브로 해서 새끼 라우터 방식으로 해서 라우터 무선 통신 방식으로 해서 유선으로 전기를 처리해 주는 거예요. 수많은 새끼 라우터들, 그러니까 새끼 전기 저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서 전기를 갖다 빨아들일 수 있는 충전할 수 있는 구조를 새끼를 많이 쳐가지고 이때 여러 단계를 할 수도 있다. 순식간에 전력을 잘게 쪼개가지고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으로 잘게 쪼갰죠. 이것도 잘게 쪼갰습니다. 이 방식으로 전기 충전하시면 휴대폰 안에 아마 삼성도 아마 썼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신호도 이렇게 들어오면 잘게 이렇게 쪼개가지고 순식간에 여러 가정으로 막 100가정이다 이런 식의 작은 라우터들을 만들어 무선 통신기기나 유선 통신기기도 똑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라우터 기술에서 얘기했죠. 잘게 쪼개가지고 신호를 해준다. 그 다음에 신호를 받아들일 때는 여기서 받아들여서 이렇게 상위 교조로 올려주는 구조. 이것도 신호의 입출력, 그 다음에 전기의 입출력에서 이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휴대폰 안에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에도 씁니다. 반도체는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이런 부분에 특정 장소에 전기를 입출력할 때도 이렇게 여러 군데를 통해서 입출력해서 전기를 빠르게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동서남북으로 들어가죠. 지금 여기는 제가 신호를 선이 좀 좁아가지고 못 그렸는데 여러 개 회선을 그어서 전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작은 부분도 또 쪼개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전기를 여러 개 회선을 만들든지 동서남북으로 들어가면 그럼 전기가 되게 빠르게 흡수가 되겠죠. 빠르게 저장 충전, 빠르게 저장도 되고 빠르게 이렇게 전기를 빠르게 입력 출력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죠. 그러면 신호도 똑같습니다. 이 전기하고 신호하고 똑같은 거니까 전기 신호도 이런 식으로 여러 선으로 처리를 해주면 신호가 4개로 쪼갰잖아요. 안에를 또 작은 구조면 4개를 쪼갭니다. 그럼 미니가 이렇게 여기 사이즈가 확대해 놓으면 이 방식인데 이것도 또 4개를 쪼갭니다. 그 방식의 신호를 처리해주면 신호 입출력이 되게 빨라집니다. 이것이 이제 반도체 설계에 들어갑니다. 이 방식 쓰시면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호를 여러 선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 선을 주어서 빠르게 송수신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전기를 빠르게 입출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반도체에서 코너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네모나거나 동그란 점을 칠해서 여기서 코너 부분에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 불량률 생기는 거 해결하는 것, 이 부분을 좀 두텁게 만들고 코너링을 해결해서 신호를 부드럽게 처리해서 오래 써도 이상이 없게끔 하는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전기 장판에도 코너 부분에 꼭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전기 플러그 부분에 이쪽 부분에 꼬부러지는 부분이 항상
콘센트도 꼽으면 여기가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에 내심 구조를 구리선을 두텁게 만들어주거나 외심을 외부 구조를 두텁게 만들어서 구부러질 때 충격을 뭐 감소시켜 충격을 없애주는 이런 일종의 이런 구조죠. 두텁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때 이 기술도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도 들어갑니다. 이런 선들은 다 들어갑니다. 이 기술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돼. 거기서 문제가 생기니까 전기와 전기장판에도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들에도 동일한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에 층을 쌓아가지고 위로 올릴 때 절연 구조를 통해서 발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절연 구조의 재료가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방식은 제 방식에 답니다. 욕실용 그레이종 301을 하실 수도 있고 유리석용 코팅제, 유리방수제를 쓸 수도 있으며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 이런 걸 통해서도 층을 나눠서 절연 구조를 만들어서 열이 서로 연결이 되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절연 구조를 만들지만 열을 갖다가 그렇죠. 열을 발생이 안게끔 그 전선에 피복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그것처럼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반도체를 적층하는 기술을 하시면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식각 기술에 있어서 1나노 공정에 들어갈 때 터널 현상 전기선이 너무 얇아가지고 그쪽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전기가 옆으로 흐르는 구조. 이게 전기가 보면 강하게 들어갈 때도 있고 약하게 들어갈 때도 있잖아요. 전기선이. 그리고 이것은 얇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 이거를 그쪽 부분에만 코팅을 좀 해준다든지 튜브처럼 만들어준다든지 절연 구조, 전기선처럼 만들어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신호를 처리하면 그 안에서만 전기가 흐르겠죠. 이런 구조도 제 기술 구조다. 그래서 코팅 구조를 만들든지 절연 구조를 절연체를 가도에 씌운 다음에 그 위에다 다시 또 한 가닥을 그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종류가 됐든 간에 유리석용 코팅제, 그 다음에 세라믹 코팅제, 그 다음에 유리 방수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욕실용 그레이종 301일 수도 있고, 실리콘일 수도 있겠죠. 다양한 방식으로 절연 구조를 만들어주고, 좀 더 깊이 파가지고, 그 유럽만 적층할 게 아니라, 그 아래도 팔 수 있다. 좀 파가지고, 그 안에서 일나노 공정 같은 좀 팔 공간이 있잖아요. 건물에도 지하가 있잖아요. 그렇죠. 파가지고, 위에를 적층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중국에서 얘기했던 그 3D로 해가지고 반도체 만드시는 기술에서 근데 그 캐패시터를 없애버리고 트랜지스터만 배치하는 그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기선에 그 구리회선 같은데, 그러니까 그 반도체 구리 회선에다가 동그랗거나 네모나게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면 전기가 중폭되는 구조고 그것이 콘덴서다라고 그랬죠. 그 슈퍼 콘덴서가 이제 캐패시터가 되는 거죠. 콘덴서 겸 배터리가 되고 전봇대 형식이 된다. 그래서 일반 전기선 현장 같은 데서 전기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 또는 제품 구조 안에 전 구리선을 두텁게 부분에 동그랗든 네모나든 뭐가 됐든 만들어 갖고 전력을 멀리 송전할 수 있는 이런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는 이런 식으로 해 갖고 구리 회선 안에 이렇게 두터운 부분을 SK 반도체에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는 소송하지 않아요. 나중에 저한테 사신 분이 소송하죠. 저는 어쨌든 간에 삼성페이에서도 여러 개, 하나의 파형이 아니라 여러 개의 파형의 전파를 묶음. 그건 이제 수십 개잖아요. 여러 개의 파형의 전파 묶음은 어떤 것을 2개를 썼는지, 3개를 썼는지, 4개를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10개를 썼는지. 어떤 걸 썼는지 알 수 없어요. 이건 일종의 비밀 조합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만 개, 수십만 개, 수백만 개도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수천만 개도. 전파를 무한히 창출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비밀번호 방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전화번호 우리 이렇게 휴대폰 할 때 전화번호가 있어야지 정확히 수백만 가입자라도 전화가 정확히 오잖아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줬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전파는 전화번호 방식, 인식 코드, 비밀 코드, 비밀 암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삼성페이에서 쓰셨더라고요. 또 저는 하지 않습니다. 소송을. 저한테 사신 분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기술 구조를 언급을 자주 하려고 그러는데 하도 기술을 침해를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개인으로서 뭐 소송하고 이건 하지 않아요. 이거 쓸데없는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기술을 사신 분이 나중에 소송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이렇게 휴대폰 안에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휴대폰 안에도 이렇게 전선 구조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해서 전력을 증폭시켜 주는 것. 신호도 이렇게 똑같이 신호선, 광섬유선도 마찬가지. 동축 케이블선, 광섬 신호선에 있어서도 반도체 회로 부분에서도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서 신호를 증폭시켜 줍니다. 그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하나의 신호를 이렇게 동그랗게 네모나게 만들어서 일종의 콘덴서, 전력 증폭 장치를 만들어서 여러 개로 분할해 주는 기술도 제 기술 구조. 이렇게 해서 여러 개로 분할을 이 선에서 분할을 해서 전기를 이렇게 해놓고 한 군데로 두꺼운 구리선으로 통합해주는 구조도 제 기술 구조. 여러 개의 선을 여러 개로 선선을 분할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도 제 기술 구조랍니다. 이렇게 두 개로 중폭한 다음에 다시 하나로 통합시켜주는 경우 또는 세 개도 될 수 있어요. 이건 세 개죠. 네 개도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중폭시켜주는 그런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이게는 선이 두껍죠. 선이 두껍지 않고 이게 똑같은 굵기가 두 개, 세 개, 네 개일 수도 있어요. 이런 수용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두꺼운 전기선으로 처리해주거나 아니면 똑같은 굵기라면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다발로 묶어서 전기선을 만들어줍니다. 저런 구조가 있으면 안 되겠죠. 딱 붙여놔야 됩니다. 그런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약간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건 만드는 회사 마음이니까. 반도체 회로 부분에서 신호선이든 전기선이든 여러 개를 만들어서 들어가시고 동서남북으로 동시에 들어가시고 이렇게 사각으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신호선이든 거기서 이렇게 동시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가는 이 기술 구조, 그러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네 군데로 쪼개서 4분의 1 쪼개서 동서남북으로 쪼개서 들어가고 이것을 다시 이게 사각으로 쪼개서 다시 이 구조, 이게 이제 확대하면 이건데 이런 식으로 다시 신호선을 처리해 줍니다. 그 중에는 뭐 두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신호선이 네 개가 들어가 좁아서 못 그려놨는데 이렇게 좀 세 개, 네 개로 할 수도 있다. 여러 개로 선이 들어가서 자주 그쪽을 신호를 입출력해 준다. 전기를 입출력해 준다. 그거는 선을 늘려주는 거. 수용 구조를 그렇죠. 수용 구조를 확대해 주는 거죠. 도로를 이제 8차선으로 늘려준다. 신호가 빈번하게 왔는 데는 신호선을 여러 개로 처리해 준다. 전기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도 역시 전기선도 여러 개로 처리해 주거나 좀 두꺼운 전기선을 해주는데 그거보다는 좀 그래 같은 굵기라면 여러 개로 처리하는 게 더 낫다 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중간에 펄스 방식으로 바뀌기 위해서 그렇죠. 신호선을 서로 굵기가 틀린 전기선을 배치해 주거나 딱 붙여주는 거죠. 회사는 반도체라든 어디든 그러면 전력이 서로 두께가 틀린 구리선이 배치가 되면 딱 붙어 있으면 펄스 방식으로 해서 강력한 전기가 공급됩니다. 이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같은 두께 하나의 선이 두 개나 세 개나 중폭이 있는 그런 구조. 그럼 이걸 딱 붙여놓으면 그것도 정적인 펄스 방식이 됩니다. 좀 약하죠. 동적인 펄스 방식에 비해서는. 그럼 이것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반도체 기술을 회로를 그리시거나 기판에 쓰시거나 어디에다 전기선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주 미니 소형 카메라 지금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무선으로 처리합니다. 무선으로 송수신 구조를 가집니다. 송수신 구조를 가지고 지금보다 이렇게 이런 CCTV를 보다도 이렇게 많은 숫자를 라우터 방식으로 해서 미니 송수신 구조를 갖추고요. 그래서 중앙 통제장치에서 전체를 통제해서 20개다 30개다 아주 미니 구조로 소형 카메라를 만들어서 CCTV를 대신할 수 있다. 거기서 마이크 스피커도 넣을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마이크 스피커 확성기, 스피커 안에 자잘한 여러 개 미니 스피커가 들어가서 확성기가 되거든요. 그 방식으로 휴대폰 안에도 들어간다 그랬죠. 블랙박스 안에도 들어갈 수 있고 카메라에도 들어갈 수 있고 일반적인 마이크 무선 마이크 이런 마이크 있죠. 이런 마이크에도 그것이 스피커 마이크 스피커 하나 있는 구조가 있죠. 그것을 스피커 안에 미니 스피커 많이 있으면 소리 증폭됩니다. 마을 이장님이 하나의 마이크로 얘기했는데 확성기가 100개면 엄청 크죠. 그런 기술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마이크인데 안에 지분 구조, 이런 그 수많은 지분 구조를
보청기에서도 쓸 수 있는데 벌집 모양처럼 해서 지붕 구조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자체를 벌집 모양으로 해서 수많은 지붕 구조를 만들 수도 있다. 보청기에서도 쓸 수 있고 소나에서도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수도 같은데 지붕 안에 돼 있잖아요. 소리 하수도 소리 새는 것이 그때도 청진기 같은 거 하나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수많은 벌집 구조를 내든지 많은 지붕 구조를 가져서 그것을 청치 뭐 물이 샌다든지 이런 것들을 청진기처럼 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뭐 보청기에도 지붕 구조가 이렇게 들어오는 지붕할 때는 벌집 구조처럼 많은 통로를 통해서 지붕하시면 훨씬 셉니다. 이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아주 미니 소형 카메라를 해갖고 CCTV처럼 만들어서 수십 개를 배치해서 중앙 통제 장치에서 그것을 무선으로 처리해준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런 무선 송수신뿐만이 아니라 무선 충전도 가능하다. 무선 지금 휴대폰 안에서도 무선 충전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휴대폰 안에서도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딱 붙여갖고 아니라 카페에 있는데 나는 차량이 있고 그래서 그 카페에다가 앱이 있어요. 주변 카페가 이제 그 회사의 기기면 그것을 내가 결제를 하고 그 회사의 카페에서 이렇게 멀리서 송수신해 가지고 전기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서로 파행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은 가능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 서로 간의 비밀 코드, 인식 코드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간 암호처럼 그래서 이렇게 결제를 하면 카페나 어디다 그런 데서도 충전을 멀리 사양 앉아 가지고도 충전할 수 있다. 그런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무선 송수신이 되는 거죠. 아주 소형 카메라를 수십 개를 배치해 놓고 CCTV를 제시할 수는 있다. 그 중에 좀 약간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을 때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중간에 이런 큰 CCTV를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무선 송수신 전력을 거기다가 전력을 좀 담고 있어야죠. 전력을 거기서 배분해 줄 수 있는 거기서 무선 송수신을 통해서 배분해 줄 수도 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드론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드론도 이제 수많은 새끼 작은 그 드론들이 만들어지고 통제하는 좀 큰 드론에서 그것을 무선으로 송수신 구조를 담당해 줄 뿐만 아니라 그냥 소형 이송이 되는 거죠. 송수신 구조를 담당해 뿐만 전기까지 충전해 준다는 거죠. 무선 충전으로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CCTV를 만들 때 제 라우터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회사 내다 회사에 100개 이제 CCTV가 있다 그러면 그간에 중간에 이런 큰 CCTV가 있어서 거기서 무선 신호를 라우터 방식 미니 이제 무선 송수신 구조가 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서 무선으로 사방대 그러니까 어느 일정 범위 뭐 사방 100m다 그러면 사방 100m 안에 무선 CCTV가 있어서 무선 송수신 구조를 가지고 또는 무선 충전까지도 가능합니다. 그게 있고 유선 방식으로 이런 큰 CCTV가 들어가서 걔네를 총괄하는 거예요. 회사가 좀 넓다 500평, 1000평, 몇 킬로미터다 그러면 그렇죠. 유선과 무선은 이제 서로 유선과 무선을 결합해 갖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유무선 통합이죠. 라우터에서도 제가 그 얘기 있었는데 라우터 기술에서도 어떤 뭐 장충동에 내가 사는 지역이 장충동이니까 장충동이다 그러면 유선으로 전체 그 신호를 처리해 준다 그럴 때 유선으로 이게 라우터 장치가 있고 나머지 미니 무선 송수신 하시는 미니 라우터들이 송수신 기기가 그 안에 탑재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같이 결합해서 쓸 수 있다. 유무선 결합도 쓸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